네, 다음 주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이 시간이죠.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다음 주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건 아니에요.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볼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짜잔, 조선주예요. 엔진이 정말 심장이 왜 심장인지 알 것 같은 게 잘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사사게요. 네. 그리고 사실상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HD 현대라인이라든지 한화라인까지 다 일제히 시세가 지금 또 좋아요. 한화오션도 오늘 9만 원 돌파.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거든요. 네. 좋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다시. 네. 좋습니다. 끝. 너무 좋아. 네. 다 얘기 드린 거 또 어떻게 뭐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엔진 쪽이 이게 시작일지 끝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시작은 좀 너무했고요. 벌써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다 또 시작하게 되면 무슨 뭐 마바라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그러면 엔진 회사가 잘 나가게 되면 엔진의 부품을 공급하는 실린더부터 이 회사들 쫙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실린더, 네. 제가 뭐라고 또 숙제를 냅니까? 아무튼 날 좋은데 무슨 숙제? 그런 쪽들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조선 쪽은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시장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했지만 주춤거리네요. 그래도 뭐 그냥 물량 나오고 받아내고 또 움직이면 또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엔진 업체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수주. 네, 앞으로 수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럼들 특히 그러면 아마 이제 LNG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관세 받고 그러면서 이제 LNG를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하반기에는 추가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LNG 선뿐만 아니라 LNG와 관련된 쪽의 또 동향들도 계속 또 아이디어로 계속 봐야 된다. 어제 같은 날 S&T 에너지가 막 급등하는 것도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MRO는 너무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패스. 친환경 선박도 이제 아마 9월 달인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규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부자 섹터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반기에 모멘텀 여전히 충분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봐주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저희 그거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뭐 엔진 얘기했고 실린더 얘기했고 숙제 내주시긴 했는데 관련해서 사실 HD 현대마린 엔진은 우리 대표님께서 일찌감치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좋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또 패스?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막 이거 하는 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이번에 네. 한화 엔진에서 나왔던 실적 동향과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확인했더니 P와 Q가 다 늘어나더라.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린 엔진 오늘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럴 걸 알고 미리 이제 선취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발표하게 되면 밀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린 엔진 시총을 보게 되면 이제 2조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분위기인데 2조는 아직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약간 또 시장에 변동성이 나서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잘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타자가 중요하겠죠. 2번 타자 세진중공업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쪽의 동향들은 아무래도 지금 덱하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원들 배는 심장은 엔진. 또 밥 먹고 지내는 아파트는 덱하우스 이런 쪽들도 보게 되면 또 들어가는 구성과 함께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배 위에다가 그러면 들어갈 게 되게 많겠죠. 그런 쪽에서 이 회사의 강점은 LPG 탱크. 그러면 요즘에 LNG, LPG 또 암모니아선 하게 되면 요 액화시켜서 나가는 요 쪽에 대해서 세계 1위. 앞으로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3번 타자. 3번 타자는 HJ중공업입니다. 이 회사
예전에 한진중공업 망가진 지 뭐 어떻게 됐잖아. 예,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준비하면 되겠죠. 뭐냐로 하고 게다가 LNG 벙커링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벙커링이다 보니까 좀 배는 작겠죠. 하지만 비쌉니다. 이런 쪽들과 MRO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수주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거래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결국에는 하락 출발해서 혼조로 마무리되는 양상으로 지금 집계 중이네요. 코스피는 3,200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트라이 구간, 코스닥은 806선 나타납니다.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7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양지수는 조금 전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나름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3,200선을 지키면서 끝났는지 그 여부는 체크해 보셔야겠죠. 아쉽게도 3,19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오후장에서 강보합권이었던 것 대비해서는 오름폭은 살짝 더 오르긴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결국에는 반등하지 못하고 806선에서 끝났습니다. 지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1,600억 원, 1,5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도 6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4천억 원 넘게 팔았네요.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에서는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1,400억 원 넘게 팔았던 게 다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 보시면 10원 70전이나 올라왔습니다. 1,377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와 수급 체크해봤고요. 오늘 이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상승세를 잘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소 좀 쉬어갔죠. 0.15%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제 저점은 통과했다라는 분석 속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신제품 폴더블 폰의 국내 출시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발 충격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회복을 하고 있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3%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올라갔지만 리노공업과 HPSP, LG 이노텍은 모두 다 내려가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로 가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내려갔고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 좀 나오면서 오늘 3% 정도의 조정. 삼천당 제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2%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어제 올랐던 대부분의 종목도 오늘은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쪽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 확대 움직임 속에서 오늘 KB금융도 신고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등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까지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삼성중공업은 3%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조방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현대 로템 4% 이상, 그리고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 쪽이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속에 우리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잘 갔었는데 하루 만에 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관세 우려를 좀 어느 정도 반영했으니까 이제 상방을 열어보자라는 시각도 나오고요. 이 정도면 실적도 선방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실적의 분위기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상황, 좀 밋밋한 상승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보셔야겠죠.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8%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머스크의 발언도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모두 다 내리면서 끝났는데요. 삼성 SDI가 그래도 오늘 소폭의 하락 정도에서 그쳤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각각 2에서 4%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3%가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끝났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엔터 쪽은 지금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SM이 4% 넘게 밀렸고 하이브도 2% 정도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죠. 65,9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종가가 같네요. 오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한화엔진 오늘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좋았습니다. 9%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토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엔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페이도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금융 지주사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로핏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45% 정도 급등 마감했고요. 더진도 12%대 급등.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오늘은 5% 정도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1% 정도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유로핏과 더진 그리고 삼천당제약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미트박스 7% 정도의 강세 시세가 최근에 좋은 부분 유지되고 있고 현대공업과 에코프로 그리고 ABL 바이오 등등의 종목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실적과 관세 그리고 정책이라는 세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참 오늘장까지 일주일 또 마쳤네요. 일주일이 금방 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혼조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 나타날 뉴스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세요? 김민수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다음 주 이 종목 보자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 빅픽처 어디 볼까요? 공략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와 아까 전에 우리 조선 봤는데 이제는 방산이다. 방산이네요. 네, 돌고 돌아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은 더운데 너무 더워요. 밖에. 예, 이제 주께서도 오는데도 지금 이제 땀 식히면서 방송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예, 근데 그런 좀 더요. 네. 그런 분위기를 더 이제 좀 맞춰줄 섹터가 뭘까를 쭉 찾아보게 되면 그래도 실적 잘 나오는 섹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적은 그래도 방산 쪽이 보니까 다음 주에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7월 말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잘 나오면 또 이제 나머지가 들썩할 수 있겠죠. 잘 버텼고 그럼 이게 혹시나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실적보다도 뭐 이제 수주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은 섹터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 또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관세. 네. 진짜 관세 음보살입니다. 네. 이걸 좀 살려주셔야 돼요. 네. 예, 근데 관세 쪽에서 영향을 좀 덜 끼치는 섹터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산 쪽이겠죠. 예,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또 유럽 재무장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들까지도 계속 또 수주 기회가 뭔가 나올 수 있는 또 그림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 회사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영업이익을 1% 3% 이랬던 회사 아니에요. 이제 다 두 자릿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잘 벌고 그런 가운데서 ROE가 확 올라간 모습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것 대비해서 아직 뭐 해외 기업들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뭐 비싸진 않기 때문에 계속 부각은 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실적만 잘 나와봐라. 네, 내가 사줄게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잡고 일부 메이저 수급의 꿈틀거림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요. 자, 실적을 기점으로 또 어떠한 움직임 그 전까지 보일지 그 후에 보일지 여러분 계속 추이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중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입니다. 그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 그럼 한번 추려가 보자고요. 열어보시죠. 방산주 내에서 관심 있는 종목. 현대로템. 왜 이렇게 오래 끄십니까? 제가 긴장되게. 두둥. 예.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죠.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니까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다 아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변곡점, 눌림목 이런 쪽에서 계속 또 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현대로템을 보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수주 잘 받았고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수주가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오겠죠. 거기다가 혹시나 몰라서 플러스 알파 더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저희가 얘기 나오는 뭐 유럽 쪽에 어디, 중동 쪽에 어디 뭐 이런 쪽에서 하나만 또 갖춰지게 되면 바로 레벨업 할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0% 증가하는 모습들인데 이제 환율이 얼만큼 영향을 끼쳤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위축 없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ROE가 20%대입니다.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변모한 회사에 대한 모습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눌림목은 잘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렇죠. 봤을 때 일단 지난 고점대 넘어가는 관점까지 본다면 23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만 3천 원대로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면은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엔진 쪽에 있어서는 그러면 잠깐 쉬고 방산 쪽으로 조금 보는 건 어떨까요? 다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야죠. 다 갖고 있을까요? 다 갖고 있겠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럴 때는 좀 아예 이거는 요 정도는 좀 줄여가지고 넉넉하게 가자, 뭐 부담 없이 가자라고 하고 있고 가다가 또 조정 나오게 되면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현금 비중으로 마련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있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소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